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요즘 신문들의 사설을 보게 되면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부정선거라는 전제 조건하에 글을 써야 좋은 글이 나오는데, 부정선거를 가리고 칼럼을 쓰니까 제대로 된 진실되고 진정된 칼럼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스카이데일리 그 사설을 보니까요 진정성이 돋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소개하면서 제가 촌평을 해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요 국가의 헌법적 수호를 지키는 중요한 기관이다. 맞지요? 그러나 최근에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그 존재 이유와 역할에 대한 의구심을 낳고 있다. 특히 대통령 탄핵 수치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보이고 있는 비정상적으로 신속한 처리 과정과 일부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이 엿보이는 행동은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큰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헌재는 정치적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되며 오직 헌법에 충실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 촌평을 하게 되면, 이미선 재판관이요 심리를 끝내고 변론이 시작하는 기일을 1월 14일 오늘이 1차, 1월 16일 2차, 그리고 1월 21일 3차, 1월 23일 4차, 2월 4일 5차 해서 일괄 지정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과 형사소송법에도 없는 이렇게 이미선 재판관이 일괄 지정을 했다. 이것은 독립성을 해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그 변호인단이 이의 신청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미선 재판관은 지금 검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고발 조치를 당했죠. 자, 최근에 논란의 중심에서 유독 대통령 탄핵에 관해 서두르는 헌재의 입장이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일괄 날짜를 지정해가지고요 신속 빨리 어떻게 탄핵을 인용하려고 말이죠. 이런 수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는 한덕수 권한대행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해 다른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사건을 미루고 있는 상황과 크게 대비되는 점이다. 이런 것들은 지금 심리도 변론도 하지 않아요. 에? 최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가리켜 우리 헌정사나 세계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탄핵 남발이라고 꼬집었다. 여러분, 지금 22대 국회 들어서 탄핵 남발이 29건입니다.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완전히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는 꼴 아니겠습니까?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앞서 이 방송위원장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사건을 우선적으로 결론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한 것도 이 점을 지적한 것이다. 대통령 탄핵을 하려는 정당의 뜻에 발맞추듯 이렇게 차별적으로 탄핵 사건들을 처리하는 방식을 취한다면 헌재가 특정 정치적 성향을 반영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헌재가 이름 그대로 진정으로 법과 헌법의 수요자로서 오로지 헌법에 따라 재판을 한다는 역할을 다하려면 정치적 편향성을 배제하고 모든 사건을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대통령 탄핵과 같이 중요한 사안일수록 그 절차가 공정하고 법적인 근거에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여러분,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했던 정계성 헌법재판관, 서울 서부지방법원 지원장을 하다가 이번에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을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정계선 헌법재판관은요,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요. 이 정계선 그 헌법재판관은요, 헌법재판소법 24조 3항입니다.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는 기피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정계선 헌법재판관한테 기피 신청을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정계선이 그 남편은 어디에 근무하느냐면요, 그 전 김희수 헌법재판관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회 청구인 대표 변호사로 선임된 전 김희수 헌법재판관이 지금 조선대학교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고요. 그 공익법인의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남편이 근무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계선 씨가 남편한테 이야기하면 김희수한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정보가. 이거는 이해충돌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해충돌 방지법, 여러 가지 직권남용죄, 이걸로 검찰의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고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 변호인단이 기피 신청을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고발 사건과 관련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는 모습을 보면 헌법의 수요자가 아닌 정치적 도구로 변질될 위험이 감지됨을 부정할 수 없다. 최근에 이종배 서울시 의회 의원이 이미선 재판관을 고발하며 헌법의 핵심 가치인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시도는 사법구태타라고 비판한 것은 그만큼 헌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다. 헌법재판소가 특정 정치적 이해에 따라 결정을 내리기 시작하면 그 존재 이유를 상실하게 된다. 예를 들어 대통령 탄핵 소추에서 내란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었지만 실제로 내란죄가 철회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가 철회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재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자 헌법재판소는 이런 얘기했죠. 헌법재판소 공보관인가요? 천지연 공보관이 헌법재판소는 양심에 따라 국민만 보고 가겠다며 엉뚱한 답변을 내놨다. 아니, 언제는 국민을 안 봤나요? 네? 양심에 따라서 국민만 보고 따라가겠대요. 그러면 그 여론에 의해서 판결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론은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계속 상승 무드를 타고 있고 지금 더불당은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5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재명, 박찬대, 김민석 난리 났지요. 이들은 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자입니다. 심지어 거대 여당 192명이 다 그 속에는 낙선자가 당선자도 있지만 전부 다 더불당에다가 가짜 투표를 다 집어넣었어요. 다 부정선거했어요. 본인이 진짜 당선됐다 하더라도 다 부정선거 가짜표를 집어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자, 이는 양심이라는 주관적인 기준과 국민이라는 여론을 앞세워 정치적 논란을 피해가려는 꼼수의 다름이 아니다. 여론에 휘둘러 판단을 내리거나 정치적 이득을 추구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아니다. 그 어떠한 정치적 편향도 정당 간의 이해관계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흐려서는 안 된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이처럼 특정 정치 세력의 영향을 받아 공정성과 독립성을 잃게 되면 헌재에 대한 신뢰를 잃은 국민의 저항이 날로 커질 것이다. 그렇죠. 헌법재판소가 잘못 판결하게 되면 정말 국민들의 저항이 엄청나게 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지금이라도 정치적 이해관계나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헌법에 충실한 판단을 내림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심판할 때도 이해관계 충돌법으로 인해서 그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관을 기피 신청했는데 각하가 됐지요. 그런데 이번에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에는 아마 지금 그 정계선 헌법재판관도 지금 검찰에 고발됐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남편이 김희수 전 헌법재판관이 지금 청구인의 대표로 나왔는데 거기에 같이 근무하는 공익법인의 같은 이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그 김희수 재판관, 헌법재판관 근무하는 조선대학교 이사장실에 전화를 했는데 그 이사회를 하기 때문에 통화하기가 힘들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인터뷰에서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당한다. 파면당해야 될 것이다. 라고 그런 전제 조건을 깔고 그런 사석에서 이 얘기했다는 그 자체가 나는 의구심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정계선 당연히 헌법재판관 공정성이 무너진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기피 신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헌법재판소에는 기피 신청을 받아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정말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이슈를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가 그런 역할을 한다면은 정말 정치적인 편향을 둬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어떤 판단을 흐려서도 안 되고 법과 양심에 따라서 정말 심판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대로 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민의 저항권은 날로 거세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헌법재판소에 정말 양심 있는 그런 판결이 이루어지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하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